문재인 정부의 개혁이랄까 이게 발전이랄까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박근혜 게이트 내 이야기를 잘 못 다루게 되죠. 국민적 관심도 별로 없고. 근데 최근에 이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안종범의 수첩, 박근혜가 이제 계속 지시사항 같은 걸 내려서 만들었던 그 비밀 데스노트 같은 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을 못하고, 나도 그런 게 있는 게 처음 알았네. 정황 증거로는 채택했다. 요거예요. 네.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로 채택이 됐고요. 이재용 재판에서. 물론 이제 이게 이재용 재판뿐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최순실 재판에서도 이게 정황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조금 심각한데,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안종범 수첩이 한 번에 다 나온 게 아니라 3차까지 나왔거든요. 지난 6월에 3차 수첩이 7건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6월 달에 있었던 일을 복기해 보면 안종범의 3차 수첩 7건이 나오고 더하기 문체부 감사가 있었죠. 거기에서 김종 등 이렇게 처벌해달라고 문체부에서 공식 요청을 했어요. 감사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헌법기구 아니라 함부로 손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적폐 세력 중에서도 가장 핵심 중에 한 부서이기도 한데, 그럼 이번 차에 이런 돌발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나오고 증거들이 자꾸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조각이 거의 완성이 됐단 말입니다. 이제는 이제 청문회 조금만 거치면 이제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 가을부터 있었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그 특검이 있었잖아요. 특검이 지금 수사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보면 못한 게 있잖아요. 그 못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재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이재만 하고요. 그다음에 안봉근, 이 두 사람의 그 국정농단 관여하고 최순실을 비호한 여부, 그다음에 우병우에 관한 건, 그다음에 최순실의 불법 재산 형성, 국내외 은닉 의혹, 청와대 야당 의원 불법 사찰과 최순실의 개입 여부 등이 이게 수사에 손도 못 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특검을 다시 가동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주관을 해서 이 재수사를 한번 다시 벌여야 재판부에서도 이 증거 능력 문제로다가 이렇게 요리조리 선명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을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살인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어. 근데 칼이 옆방에서 발견됐다는 거야. 지금 법원 얘기는, 그러니까 쉽게 한번 더 풀어보면 안종범 수첩이 총 63권이라고. 63권. 그런데 안종범 수첩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좀 뇌물공여죄와 관련해서 이 안종범 수첩이 사실은 업무 수첩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걸 업무 수첩. 공무원인 사람 알아요. 무슨 말인지. 거의 업무 일지죠. 업무 수첩입니다. 업무 일지고요. 그러니까 이 뇌물공여라는 거에서 재판장에 보면 보통 지금 이재용이 5가지입니다.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위증인데요. 이 건건이 지금 36번 공판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했죠. 근데 이 건건마다 8명에서 10명의 변호사가 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내나 한번 봅시다. 박근혜 씨하고 이재용이하고 1차 독대를 하고 나서요. 안종범 수첩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도와라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그런데 안종범이 이걸 어떻게 썼냐면요. 1차 독대하고 나서 나갔어. 이재용이 나가고 박근혜가 안종범을 불렀어. 그래서 지시한 걸 받아 적었단 말이야. 그런데 재판부가 뭐라고 하냐면 니네 독대할 때 배석하지도 않았어. 그다음에 녹음 파일도 없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살인 얘기 다시 얘기해봅시다. 살인해놓고 살인 행위였던 칼, 무기가 죽은 시신 있는 옆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 옆방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건 살인죄가 아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칼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그러면 무죄 나와버려요. 결론적으로. 예, 법원에서는 이게 정황 증거라는 것을 판단을 할 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신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이 칼로 이 사람이 찔렀으면 찔른 게 확실하고 범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걸렸으면 이게 직접 증거인데. 그렇죠. 옆방에서 발견됐다고 지금 정황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이나 검찰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면 이게 그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정황 증거도. 그런데
직접 증거가 아니라는 거는 그만큼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난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재판장이 볼 때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안종범 수첩을 증거 채택을 안 할 경우에는요. 재판장에서 무죄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결과는 독대 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이 됐고 2차 독대 때 삼성 엘리지먼트하고 M&A 대책이나 합병 인수가 계획들이 안종범 수첩에서 다 나오고 그게 이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1차 끝나고 나서 애국의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고 돈을 쳐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살인자가 이미 나와 있어. 시신도 있고. 그런데 이게 증거가 이 수첩에 적혀 있는 것이 증거뿐이야. 그리고 나 구두로 다 됐어. 녹음 파일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 이게 증거로 채택이 돼야만 유죄가 되는데 증거가 채택이 안 되면 유죄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법정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36차례 공판을 했지만 유죄가 나올 확률은 낮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이 안종범 수첩이 이재용 잡는데 일종의 스모킹건이었는데 그렇지. 그것을 지금 무력화시키는 시도가 있지 않느냐. 아니 뭐 법조계에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재용 장학생 없겠어요? 많죠. 아니 지금 아까 제가 5가지 죄명에 8명씩만 잡아도 오팔이 40명이에요 지금 법정에 나타난 변호인들만. 그것도 내역 보니까 전부 서울대, 연고대 뭐 이러더만 또 보니까 대형 로펌 회사 출신에 이러니까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지금 무죄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지금 불안해 죽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재용이 이제 보란 듯이 나올 가능성이 예, 있기 가능성이 때문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위험한 게요. 이재용이 만약에 집행유예 무죄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최순실, 안종범 다 무죄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고 무죄가 아니더라도 1, 2년 받고 그냥 나와버릴 수가 네. 있다고 지금 뇌물고기 하나만 몇십 년을 살아야 되는데. 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종범실록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예.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가지고 다퉜다면서요. 63권에 이르는 그야말로 꼼꼼한 메모,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기록을 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더 나가서 본인이 정리한 내용까지 들어있는 수첩인데 거기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중에 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특검과 변호인단이 이제 그걸 가지고 집중 추궁을 했는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첫 번째로 이거를 증거로 쓸 수 있느냐를 다투고 그다음에 쓸 수 있다면 이게 과연 믿을만 하냐를 다투어야 되는데 일단 변호인단에서 이거를 아예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부터 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재용 부회장 쪽에 변호사들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형사사건 전문가들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돈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최고의 변호사들도 구축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기발한 법논리나 혹은 빈틈이나 혹은 뭐 생각지 못했던 걸 잘 들고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어제 이제 언론 기사를 쭉 보다가 기사들 어디를 치고 들어왔습니까? 이런 기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냐면 안종범 전 수석이 정말 박 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다 적었다. 라고 써가면서 그냥 딱 느끼기에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증거였구나. 네. 완벽한 증거네. 그렇죠. 발목이 잡혔네. 그게 완전히 반전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른바 전문 증거라고 하죠. 들은 얘기다. 그러니까 이런 이게 들은 이야기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머리가 좋아요, 확실히. 예, 확실히 저도 이거를 머리가 좋아요. 이거를 그렇게 돌릴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게 네, 법정에 근데 그 논리를 들어주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이런 논리인 거죠. 전문 증거라는 게 이제 들은 얘기라는 게 그렇게 치고 나올 줄이야. 증인들이 누군가 출석을 해서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김호준 공장장이 고깃값을 떼먹고 도망갔습니다. 식당에서. 라고 이제 출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 밥값 안 내고 도망가면 사기죄거든요. 네. 근데 그걸 그럼 양절 좋은 예네요. 예, 네. 양절 당신이 밥이 아니라 고기 먹다가 도망간 걸로 해주세요. 예. 제가 그래서 고깃값 떼먹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예. 예. 그게 그렇게 중요하세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증인으로 나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판사가 물어보는 거죠. 양절 당신이 봤습니까? 직접 봤어? 전에 들었어. 예. 그러니까 제가 본 건 아니고 예. 그때 당시에 뭐 정모 PD랑 뭐 이모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전문이라는 건 전에 들었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제가 본 건 아니잖아요. 전문적 할 때 전문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이제 법원에서 판사가 그러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보지도 않은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걸 봤다는 정모 PD랑 이모 작가를 불러라. 예. 그래서 그 사람들도 맞습니다. 저희가 그걸 봤고 우리가 그거를
저기 양지열 변호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야 비로소 김어준 공장장이 고깃값을 떼먹고 달아났다는 증언이 성립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은 증거로 채택, 전문 증거 배제인가요? 뭐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아세요? 진짜. 제가 법조인이에요, 제가 거의. 왜냐하면 저도 전에 들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네. 법정에 다투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에 들은 거는 법정이 원칙적으로 떨어져요. 못 써요. 원칙적으로 네, 못 쓰고 쓰는데 반드시 본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걸 그대로 고수를 하면 그래? 그러면 안종범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이 얘기한 걸 그대로 적었으면 박 전 대통령을 불러서 얘기했냐라고 확인을 해야 그럼 된다는 본인은 얘기예요. 안 했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했다고. 이게 완전히 이상해져 버리는 그렇게 거예요. 치고 들어간 겁니다, 지금. 예. 그렇게. 저는 아니, 당신은 그냥 들었을 뿐이잖아. 근데 상황 자체가 보통은 예. 이렇게 정말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저 사람 말 못 믿겠습니다 라면서 따지는 건데 예.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건의 당사자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걸 들이대면 안 된다고 보는 게 네. 법 정신이 어긋난다고 저는 준법조인으로서 주장하는 것이 이건 보통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 또는 진짜 목격했어 안 했어를 따질 때지 지금은 사건의 목격이 아니고 사건의 당사자가 말해준 걸 그대로 기록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전문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도 이게 어쨌든 형식적으로 놓고 보면 거기에 그렇겠죠.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 논리로는 그렇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법원이 이걸 받아준다고 하면 이게 하여튼 근데 가끔은 법리라는 게 이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실제 상황을 맞추다 보면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에도 그 법이론이 들어맞아 드는 경우가 있는데 놓고 따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근데 특검에서는 주장을 하기를 아니 얘기한 대로 안종범이라는 사람이 그냥 어디 가서 길 가다가 박 전 대통령이 막 얘기를 하는데 저런 얘기를 하네 하면서 적은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게 맞는 자기 얘기죠. 일하려고 열심히 받아 적은 건데 기록한 겁니다. 그걸 기록. 어떻게 그 전문 증거를 따지느냐라고 그렇죠. 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이제 판사는 오늘 증인 신문까지 해본 다음에 정한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물론 뭐 판사는 어디까지나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기 전까지는 중립적으로 그렇죠. 변호사의 법 논리도 충분히 듣고 검사의 논리도 들어봐야 되죠. 근데 저는 이 경우에는 검사가 말하는 게 너무 상식적이고 이번에는 검찰 편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왜냐면은 저는 그렇죠. 사실은 그 이상의 비유가 없다고 보는데 안종범 수석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저쪽 걸어가고 대화하는 걸 내가 옆에서 들었어. 옆에서 들었어. 공원에서 앉아. 그런 목격자인데 네. 직접 듣지는 못했고 들은 사람한테 들었어. 이럴 경우에나 전문을 들이대는 거지. 당사자가 말한 걸 기록은 기록물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검찰은 주장하고 있어. 근데 그건 이제 맞죠. 이게 만약에 증거로 못 쓰일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다 무너지죠. 아예 수첩은 다 빼고 이제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얘기는 증거로 쓸 수가 있어요. 여전히. 그러면 정말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되면요. 그러니까 이 뇌물죄로부터 벗어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벗어나고요. 사실은 무너지죠. 최순실도 벗어나는 겁니다. 국정농단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있긴 있죠. 직권남용에서 끝나겠죠. 자잘한 것들이 5년 남죠. 이하에서 끝나겠죠. 자잘한 것들 남죠. 네, 그게- 집행유예로 나오죠. 그러면 그렇죠. 최순실도 그런 상황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탄핵을 왜 했어요? 왜 저한테 시위를 하세요? 갑자기 촛불을 들려고 그러시네요, 여기서. 아니 저는 최근에 삼성에서 낸 물론 변호인은 최선의 법 그 뭐 변호인의 역할이니까. 그렇죠. 최대한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영리하게 해야 되죠. 이제 결국은 판사가 잘 판단해야 되는데 최근에 왜 말세탁 관련해가지고 이거 말세탁이 이렇게 매매 계약 해지 해제 처음 듣는 거예요. 매매 계약 해제는 저는 말 매매 계약 해제. 그것도 말 매매를 했는데 9개월 있다가 해제하는 건 처음 듣는. 근데 그것도 계약서를 예. 해제 계약서만 냈어요. 원 계약서가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요. 알기로는. 그럼 월 계약서에 원 계약서가 9개월 이후에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이 있거나 9개월 동안은 판매할 수 없다고 하거나 예. 그래야 줄곧 주장할 수 있으니까. 어찌됐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말까지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말도 그렇게 데리고 들어왔어요. 재구입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충분히. 문제는 재구입했다는 걸 특검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물론이죠.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그러면 삼성은 그럼 9개월 동안 줄곧 자기 것이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근데 쌀씨도 말은 팔아버렸어요. 이미 줄곧 자기 것이 아니었고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게 입증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고 제가 하려고 하는 말에 특검이 해야 되는 제가 일이고.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할 말의 핵심 뭐냐면 삼성의 이 변호인단이 참 열심히도 하고 새로운 논리도 많이 개발해내고 유능해요. 분명히 저도 그리고 변호사로서 인정을 해요. 이런 여기서 전문인 등장할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정말 헛줄 팍팍 치고 들어가는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본 논리로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네. 그다음에 또 문제점일 수도 있어요. 뭘 뭐가 파고들었냐면 네. 안종범 준석이 워낙 박 전 대통령이 말을 빨리 하니까 네. 단어 위주로 적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어 위주로 적어 놓다 보면 주어 수로가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 뭘 끼워 넣느냐에 따라서 말이 완전히 기억을 달라지는 재구성할 때 이게 안정범 수석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고 자신이 이렇게 해석했다는 뜻이 되는 그렇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단어로 예를 들어서 김어준 고깃값 써놓으면 네. 고깃값을 냈다는 건지 떼먹었다는 건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그것도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이죠. 하나하나 다 파고들고 네. 있어요. 거기다가 안종범 주석이 무슨 얘기를 시작하냐면 기억이 안 난대요 이제 또. 안정범 수석은 가만 냅뒀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하도 많은 얘기를 박 전 대통령이 쏟아내는 바람에 빨리빨리 적느라고 단어로 적었고 네. 일부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까지만 나온 얘기로 봤었을 때는 합병 절차와 관련돼서는 본인이 한 얘기가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입장을 아예. 바꿨어. 예. 네. 도움을 준 적도 자, 없고.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 왜냐면은 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고리가 이재용 부회장이거든요. 뭉칫 돈을 준 주체가 삼성이기 때문에 그게 대가성이 있고 뇌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이 재판 가장 핵심 증인, 핵심 당사자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정유라 다 묶여 있는 거거든요. 다 묶여 있죠. 운명 공동체인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변호인단 구성에 사실상의 제약이 없는, 금전적 제약이든 없는 삼성 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치고 들어와서 이재용 부회장을 빼내려고 할 것이라는 건 그러니까 예상했던 지금 이제 바죠. 한 법무법인이 선임이 돼 있지만 보통 이렇게 해요. 법무법인 한 군데가 대표로 나가 있고 뒤에 이른바 코치라고 해야겠죠. 각 법무법인들의 그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리포트를 받아요. 그러니까 한 법무법인이 아닌 정도가 돼요. 이런 정도 사건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형사사건 특히 뇌물죄와 관련해서 속된 말로 콧방귀 좀 낀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뭔가 지금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방귀깨나 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콧방귀가 아니라. 그런가요? 하여튼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제가 오늘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부정적 전망을 했다기보다는 삼성이 지금 상황이 지금 그만큼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삼성이 최전선에서 굉장히 잘 싸우고 있다. 삼성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죠. 예. 특검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실 재판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결국은 특검 입장에서는 이 삼성의 변호인단과 싸우는데 좀 버거워하고 있다. 예. 잘 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싸우고 있지만 워낙 일이 많으니까 지금 대통령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안은. 그리고 왜 삼성이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논리 중에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근데 있죠. 그분들에 대한 보도가 없어요, 잘. 그게 되게 이상한 게 진짜 이상하죠. 진짜 저도 여기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되게 이상한 게 저도 혼자서 얘기하는 건 기사들을 아니고 막 찾다 보면 없어요. 없다기보다 변호인단의 발언들이 더 많이 눈에 띄어요. 거꾸로 변호인단의 주장만 반론이 나왔다. 이렇게만 그게- 나오지. 그게 왜 특검에서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는 걸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제가 특검은 한 줄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야 이거 내가 이거 재판에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되나 이거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들어가서 앉아 계세요, 그러면. 저는 무슨 일을 하라고. 왜냐하면 분명히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도. 하고 특검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쪽 주장도 보도할 수 있죠. 그러면 충분한 반론을 같은 비율로 싣거나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상해요. 제가 아침에 본 거에서는 안전수석이 수천 내용을 인정했다라는 취지로 나온 언론 기사는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삼성 해제했습니다. 말- 계약 말- 해제. 알겠지. 진짜 웃긴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짚어주는 데가 없어요. 아니 짚어주는 데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왜 해제되는지를 짚어주는 데는 많아요. 해제됐다는 취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삼성 측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측의 주장을 광고해 주는 건데 아, 그 주장이 왜 이상한지 혹은 허점이 뭔지를 짚어주는 데가 왜 여기 뉴스공장밖에 없는지. 저도 뉴스공장 이런 얘기에 삼성 광고를 못 받고 있나요? 이런 얘기에 동조하고 싶지 않은데 예.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아니, 찾아보니까. 그렇다니까요. 현실. 이 삼성 주장 중에 말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어요. 여기서밖에 안 다루고 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난주부터. 자, 오늘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자,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의 공방이 예사롭지 않다. 여기까지. 네, 힘내라 특검. 오늘은 중망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잘하시면 대망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지하고 있다가 걸렸으면 이게 직접 증거인데 그렇죠. 옆방에서 발견됐다고 지금 정황 그러는 증거라는 거예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법원이나 검사가 검찰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면 이게 그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정황 증거도. 그런데 직접 증거가 아니라는 거는 그만큼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난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재판장이 볼 때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안종범 수첩을 증거 채택을 안 할 경우에는요. 재판장에서 무죄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결과는 독대 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이 됐고 2차 독대 때 삼성 엘리지먼트하고 M&A 대책이나 합병 인수가 계획들이 안종범 수첩에서 다 나오고 그게 이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1차 끝나고 나서 애국의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고 돈을 쳐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살인자가 이미 나와 있어. 시신도 있고. 그런데 이게 증거가 이 수첩에 적혀 있는 것이 증거뿐이야. 그리고 나 구두로 다 됐어. 녹음 파일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 이게 증거로 채택이 돼야만 유죄가 되는데 증거가 채택이 안 되면 유죄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법정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36차례 공판을 했지만 유죄가 나올 확률은 낮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이 안종범 수첩이 이재용 잡는데 일종의 스모킹 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랄까 이게 발전이랄까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박근혜 게이트 내 이야기를 잘 못 다루게 되죠. 국민적 관심도 별로 없고. 근데 최근에 이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안종범의 수첩, 박근혜가 이제 계속 지시사항 같은 걸 내려서 만들었던 그 비밀 데스노트 같은 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을 못하고 나도 그런 게 있는 게 처음 알았네. 정황 증거로는 채택했다. 요거예요. 네.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로 채택이 됐고요. 이재용 재판에서. 물론 이제 이게 이재용 재판뿐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최순실 재판에서도 이게 정황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조금 심각한데 그런데 이제 이게 안종범 수첩이 한 번에 다 나온 게 아니라 3차까지 나왔거든요. 지난 6월에 3차 수첩이 7건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6월 달에 있었던 일을 복기해 보면 안종범의 3차 수첩 7건이 나오고 더하기 문체부 감사가 있었죠. 거기에서 김종 등 이렇게 처벌해달라고 문체부에서 공식 요청을 했어요. 감사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헌법기관이라 함부로 손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적폐 세력 중에서도 가장 핵심 중에 한 부서이기도 한데 그럼 이번 차에 이런 돌발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나오고 증거들이 자꾸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조각이 거의 완성이 됐단 말입니다. 이제는 이제 청문회 조금만 거치면 이제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 가을부터 있었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그 특검이 있었잖아요. 특검이 지금 수사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보면 못한 게 있잖아요. 그 못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재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특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이재만 하고요. 그다음에 안봉근 이 두 사람의 그 국정농단 관여하고 최순실을 비호한 여부, 그다음에 우병우에 관한 건, 그다음에 최순실의 불법 재산 형성, 국내외 은닉 의혹, 청와대 야당 의원 불법 사찰과 최순실의 개입 여부 등이 이게 수사에 손도 못 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특검을 다시 가동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주관을 해서 이 재수사를 한번 다시 벌여야 재판부에서도 이 증거능력 문제로다가 이렇게 요리조리 선명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을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살인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어. 근데 칼이 옆방에서 발견됐다는 거야. 지금 법원 얘기는 그러니까 쉽게 한번 더 풀어보면 안종범 수첩이 총 63권이라고. 63권. 그런데 안종범 수첩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지금 뇌물공여죄와 관련해서 이 안종범 수첩이 사실은 업무 수첩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것을 지금 무력화시키는 시도가 있지 않느냐. 아니 뭐 법조계에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재용 장학생 없겠어요? 많죠. 아니 지금 아까 제가 5가지 죄명에 8명씩만 잡아도 오팔이 40명이에요 지금. 법정에 나타난 변호인들만. 그것도 내역 보니까 전부 서울대, 연고대 뭐 이러더만 또 보니까 대형 로펌 회사 출신에
이러니까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지금 무죄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지금 불안해 죽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재용이 이제 보란 듯이 나올 가능성이 예, 있기 가능성이 때문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위험한 게요. 이재용이 만약에 집행유예 무죄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최순실, 안종범 다 무죄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고 무죄가 아니더라도 1, 2년 받고 그냥 나와버릴 수가 네. 있다고. 지금 뇌물고기 하나만 몇십 년을 살아야 되는데. 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종범실록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네. 안종범 수척의 증거 능력을 가지고 다퉜다면서요. 63권에 이르는 그야말로 꼼꼼한 메모,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기록을 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더 나가서 본인이 정리한 내용까지 들어있는 수첩인데 거기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 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특검과 변호인단이 이제 그걸 가지고 집중 추궁을 했는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첫 번째로 이거를 증거로 쓸 수 있느냐를 다투고 그다음에 쓸 수 있다면 이게 과연 믿을만 하냐를 다투어야 되는데 됩니다. 이걸 업무 수첩 공무원인 사람 알아요. 무슨 말인지. 거의 업무 일치죠. 업무 수첩입니다. 업무 일지고요. 그러니까 이 뇌물 공여라는 거에서 재판장에 보면 보통 지금 이재용이 5가지입니다. 뇌물 공여,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위증인데요. 이 건건이 지금 36번 공판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했죠. 근데 이 건건마다 8명에서 10명의 변호사가 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내냐 한번 봅시다. 박근혜 씨하고 이재용이하고 1차 독대를 하고 나서요. 안종범 수첩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도와라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그런데 안종범이 이걸 어떻게 썼냐면요. 1차 독대하고 나서 나갔어. 이재용이 나가고 박근혜가 안종범을 불렀어. 그래서 지시한 걸 받아 적었단 말이야. 그런데 재판부가 뭐라고 하냐면 니네 독대할 때 배석하지도 않았어. 그다음에 녹음 파일도 없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살인 얘기 다시 얘기해보세요. 살인해놓고 살인 행위였던 칼, 무기가 죽은 시신 있는 옆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 옆방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건 살인죄가 아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칼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그러면 무죄 나와버려요. 결론적으로. 예, 법원에서는 이게 정황 증거라는 것을 판단을 할 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신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이 칼로 이 사람이 찔렀으면 찔른 게 확실하고 범인이